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50일 되는 미국 대선팀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오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또 출두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가마떼기가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말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할 수 있는 시간에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잠자는 국민들, 침묵했던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5천만 국민들을 깨우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언론도 국민을 속이고, 정치도 국민을 속이고, 교육도 속이고, 모든 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지금 5천만 국민을 깨우고 전 세계 대한민국의 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다급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만 감옥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옥 갔던 윤석열이가 지금 세상을 깨우고 있고, 민주당도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놀라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골든 코르스는 이미 지났습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당이 지금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양 정당 지지율보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권 연장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90여 명이 체포되고, 그 체포된 90여 명을 다 영장을 치겠다고 엄포를 놓고 공갈을 치고, 언론들은 최장 10년형을 줄 수 있다고 또 공갈을 치고, 진짜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대한민국 세력들,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잠식 당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대통령 되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도 자기를 우습게 보고, 언론도 대통령을 갖고 놉니다. MBC 보세요. 기자 했다는 놈들이 가짜뉴스 만들어 갖고 막 퍼뜨립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판사들도 미쳐서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이념에 찌들고 돈에 찌들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도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판결을 법복을 입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바로 그런 누적된 잘못된 판결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조국이가 몇 년 만에 형을 받아 감옥 갔습니다. 3년 4년 아닙니다. 윤미향이가 기소되고 국회의원 4년 다 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판사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새끼들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심판자들이 심판 조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선거사무부라고 했더니 그 선거사무부는 심판관들이 선거 심판을 완전히 개판으로 봐서 민주주의의 꽃, 선거라고 하는 것이 꽃이 아니고 악의 꽃입니다. 악의 꽃.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해요. 옳고 그름을 판결하라고 사법부 그 법복을 입혀놨더니, 입혀놓았던 놈들이 우리법연구원이 국제인권법연구원이 민주당에 줄서고 판결지 꼴리는 엿장수보다 더한 엿장수도 그래 이제 판결 안 합니다. 그런 판결을 해제끼고, 그러니 안 맞은 게 쌉니다. 안 맞은 게 싸.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 우려에 있다고 구속시키는 그 판사, 저는 미치지 않고는 이런 판결을 못 내린다 생각합니다. 왜? 아니, 그만한 범죄인들, 정치 범죄인데 이재명이, 조국, 윤미향이, 황운하 등등 잡아놨습니까?
잡아 안 넣고 처벌 안 하기 때문에 조국도 감옥 속에 있어야 될 조국이가 국회의원 되고, 감옥 속에 있어야 될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보루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없어져도 마땅할 정도로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1월 19일 날 서부지방법원, 지난 토요일 날 서부지방법원에 그 청년들의 분노한 함성으로 인한 그 폭력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폭력보다 더한 폭력들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폭력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권의 폭력은 더 무서운 폭력이고 수만, 수천, 만만의 폭력입니다. 제도권의 폭력은 국가를 통째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폭력이요. 제도권의 폭력은 국가를 통째로 김정은에게 바칠 수도 있는 폭력입니다. 그 폭력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 폭력은 눈에 안 보입니다. 자기들이 법 만들어 놓고 자기들 방식으로 하면서 합법이래요. 국민의 눈에는 그 법 자체가 독법이요, 악법이라고 하는데 악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면서 합법이래요. 그러니 국민이 분노해서 이건 법이 아니다 하고 있는데, 네가 국민 보고 네가 지금 불법하고 있대요. 제대로 된 법, 국민이 동의할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시행하게끔 하고 그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게 해야 되는데, 법을 진짜 지저분한 법, 악한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언론 권력,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 자체가 언론 권력의 제도적 폭력입니다. 잘못하는 정치 독재하는 게 정치 권력의 또 다른 폭력입니다. 판사들이 판결 개떡같이 하고 하는 저 판결, 편향된 판결하는 것도 사법부의 또 다른 폭력입니다. 민주노총의 저 거대한 조직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것, 이것도 제도권의 폭력이에요. 그 모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제도 권력의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은 1월 19일 날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던 그 폭력은 비교할 수 없는 폭력입니다. 저는 국민의힘당의 저 멍청한 인간들이 바로 제가 하는 이런 말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둥 권력인 입법, 사법, 행정, 언론, NGO,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제도권들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을 상실할 때 국민들은 이렇게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서부지방의 지방법원의 그 폭력적 사항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닫고 있어요. 안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들만 잘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제도권의 폭력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권력 행사와 그 잘못된 권력 행사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정의로운 국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의가 정당화되고 불의가 합법화될 때 국민의 분노, 그 분노는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의가 만연되고 불의가 정당화될 때 그때 일어나는 국민의 함성은 그게 바로 헌법이 말하는 저항권인 것입니다. 저항권. 지금 국민의 저항권 행동은 시작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제도권 권력들이 다 쓰고 자빠졌으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권력들, 정치기관들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적 실리를 따라서 지금 한국 정치가 그렇게 가지 마라. 한미동맹의 훼손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눈여겨 잘 보고 있습니다. 누가 한미동맹을 훼손합니까? 이재명과 그 세력들 아닙니까? 저는 미국이 한국 국내 정치에 간섭하는 내정 간섭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바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이 내외적으로 한국을 계속 공격하는 이 일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한국 내에서도 간첩을 잡으려고 해도 못 잡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밖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간첩활동, 북한의 간첩활동, 그리고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활동을 미국 정부도 유심하게 잘 지켜보면서 한국을 지켜야 되겠다. 그게 왜 지켜야 되는가? 동맹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동맹이 공격당할 때 즉시 개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맹국인 한국, 혈맹국인 한국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그 동조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있는 거예요. 어떤 권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제도권의 모든 권력이 다 타락되어 있습니다. 경찰력마저도 국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어디가 있는지 지금 유명무실해요. 국민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군인들이 눈에 보질 않습니다. 경찰 병력들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경찰 병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경찰 병력 안에 중국 공산당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국민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멀쩡한 국민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할아버지를 밀어가고 땅에 떨어뜨리고 임산부를 던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인데 이게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중국 공산당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경찰 안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모든 경찰이 밖에 나가서 대민 접촉을 할 때는 이름을 반드시 명찰을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왜? 폭력 경찰 아니라고. 저는 폭력 경찰이 아닙니다. 그러고 다녀야 돼요. 이름 안 붙이고 다닌 놈들은 중국 공산당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 놈들이 국민을 공격하고 국민에게 폭력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민주노총 집회할 때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수없이 두드려 맞고 병신처럼,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아녀자들, 노인들, 그런 분들에게 폭력하는 놈들이 그게 경찰입니까? 예? 경찰입니까? 하여튼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 그래서 국민의 저항권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국민의 파도가 지금 물결이 파도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 파도가 높아져서 파고가 형성되면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돈이 오고, 이 혼돈을 만들었던 놈들은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지금이라도 자정의 목소리로 자정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끝이 난다. 왜? 분노한 국민의 함성을 총칼로 무디게 할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제도권의 폭력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권의 폭력. 이 폭력이 더 큰 폭력이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권력의 기둥들이 썩고 부패하면은 그들이 물리적으로 나에게 폭력 행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썩고 타락한 폭력, 권력의 폭력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서부지방법은 하나 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폭력은 국가를 통째로 공산당에 줄 수도 있고, 국가를 통째로 세계적인 신의도를 추락시킬 수 있고, 국가를 통째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께서 헌재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격려의 함성과 박수, 그리고 그 물결이 경찰도 막을 수 없고 정치 권력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물결을 형성할 때 대한민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폭력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주인된 함성이 바로 대한민국을 건지리라 믿습니다.
예, 어젯밤에 우리 아군 스파이 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또 송화제 언제나 변함없이 또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각시님, 통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